반갑습니다. 강사 조준형입니다. 네, 어제 이 목과 어깨 운동 제 2강을 잘 보셨나요? 자, 오늘 제 3강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. 제 3강은 뭐에 관한 것이냐?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관한 것입니다. 저희는 사실 이 제1강, 2강, 3강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가야 할 많은 강들이 사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여러 가지 광범위한 주제를 갖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면 책이에요, 책. 소크라테스의 변명, 변론이라고 돼요. 자, 이 소크라테스, 우리가 세계에서 4대 성인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예요.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철학자였고요. 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된 계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판에 제기돼가지고 독약을 먹고 죽는 건데,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, 이 필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이제 그리스가 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상태에 있었는데, 그러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 상태가 있었으면 이 정치를 좀 안정시키려고 해야 하는데, 이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 민주주의, 그리스의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정치 이런 세계가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계속 비판한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고요. 이 민주주의는 소크라테스가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고, 민주주의에는 항상 다수결이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소수의 의견이 존중이 안 돼요.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에 대해 비난을 하기도 했고, 소크라테스는 70대의 나이에 재판에 기소를 됐어요. 그래서 재판에 기소를 돼서 이 책은요, 재판에 기소가 돼서 소크라테스가 그 재판에서, 옛날엔 변호인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재판에서 잘 변론한 거를 서술한 책이에요.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70대 나이에 이제 재판에 기소돼서 그 옛날 아테네 재판에서는 1차 재판이랑 2차가 있었어요. 1차에는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거였고, 2차 재판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거였어요. 자, 소크라테스는 1차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, 형량을 결정할 때 줄일 수 있었어요. 이 소크라테스가 형량을 이제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배심원들에게 까탈스러운 말을 해서 형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? 사형으로 결정이 됩니다. 소크라테스는요,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.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. 이 소크라테스의 왜 변명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재판에서 난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,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수십 년간 책으로 읽혀오냐 이거예요. 자,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모든 어떤 철학적인 것이 이 책의 이 변명에 다 담겨 있어. 자, 옛날에는 이제 특별한 판사가 없었어요. 배심원들이 다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. 왜? 민주주의니까 다 다수결이에요. 그래서 그 당시 이 소크라테스를 재판했던 배심원들이 501명이었다고 합니다. 많은 책에서 500명으로 다루고 있는데 501명이 정확합니다. 왜냐면 500명 하면 250, 250 이렇게 똑같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냥 한 표도 중요했던 그런 재판이었는데, 그래서 보통 재판에서 이기려면 이 당시에 공정하면 의미가 없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동정심을 호소하든가, 그러면 이제 이게 무죄가 사실 유죄인데 무죄가 되고, 무죄인데 또 까탈스럽게 하면 또 유죄가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.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사실만을 얘기했고, 오히려 사실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유죄를 줬고요. 그리고 형량을 결정할 때도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. 자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공을 세워준 게 많은데 왜 당신은 막 나한테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해줘야지 왜 그런 거 안 해주냐, 막 이런 식으로 또 변론을 나아갔어요. 2차 변론 때. 그래서 사형 집행을 당한 겁니다.
사실 이 책에 여기 글씨 보시면 파이돈이라는 글씨가 있어요. 파이돈은 이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, 이제 독약을 마시기 전에, 이게 100%다 유죄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무죄 투표를 한 사람도 있어요. 그 사람들에게 파이돈, 자신의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파이돈이.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못생겼어요. 근데 몸도 굉장히 강했어요. 그걸 어디서 증명시켜주냐? 이 사형 집행을 받고 독약을 마셨는데도 독약이 몸에 안 펴져서 안 죽었다 그래요. 그래서 막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독약을 퍼지게 해서 그 뒤에나 죽었다고 합니다. 그만큼 몸이 굉장히 강했고요. 굉장히 지혜가 많았어요. 그리고 이 옛날에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. 신이랑 소통해서 신이 말하는 것을 전달해주는, 그래서 그 전달의 신탁을 받았어요. 소크라테스가. 뭐라고 받았을까요? 바로 너는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신탁을 받았어요.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자기는 믿기지 않는 거예요. 왜 갑자기 신이 나보고 그런 말을 하시지? 막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신탁을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가봤어요.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들을. 근데 깨달았죠. 아,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들은 다 뻥이었구나. 지혜란 하나도 없구나. 내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신이 말하신 거구나. 이런 걸 알게 돼요. 사실 이 소크라테스가 가진 지혜란 이런 거예요. 딱 한 가지. 자신이 무지함을 자신이 알다예요. 이게 또 진리랑 연관되어 있어요. 진리는요,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냐면요. 자신이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걸 자신이 알아야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. 그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끝이다라고. 진리는 어떻게 보면 신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존재죠. 인간이 함부로 막 난 진리를 알아, 진리를 깨닫겠어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.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러한 지혜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부유한 층의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 주변으로 많이 몰려들었어요. 왜냐하면 이 부유한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? 돈이 많아요. 그렇죠? 돈이 많아요. 굉장히 돈이 많고요.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? 다 같이 잘 먹고,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민주주의가 아니어야만 자기가 돈이 많은 데를 과시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부유한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사실 이 자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친 건 아니에요. 가르친 건 아닌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 부유한 젊은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 변론에서 갈 때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죄로 또 기소가 돼요. 젊은이들을 타락시켰고 국가에서 이 정해준 신을 믿지 않은 죄, 그 두 가지 죄로 기소가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. 자기는 젊은이들을 가르친 적이 없대. 나는 그냥 젊은이들과 대화했을 뿐이래요.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. 얘기하기도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이 소크라테스는요, 굉장히 철학자예요. 철학자고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자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명언들이 있어요. 제가 그 중에 2개만 정리를 해봤는데, 자, 맞다.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. 자, 소크라테스, 그러니까 이 별명을 재판에서 변론을 할 때 소크라테스가 그 정치가들에게만 거의 비난을 받았어요.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이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아까 제가 신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신탁을 받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과연 지혜로운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울까? 막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테스트를 막 해보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정치가들은 자기가 스스로 무지하다는 거를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.
그러니까 정치가들이나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죠. 그런 행위를 소크라테스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정치가나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. 소크라테스의 이런 제자들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이게 멀리 싫어했고 또 막 민주주의에 관해서 막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했던 거예요. 왜?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부유했기 때문에.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소크라테스가 남긴 두 가지 명언.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꼽아봤습니다. 첫 번째 명언인데요. 죄송합니다. 첫 번째 명언인데요. 바로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한 말이죠. 제자들에게 악법도 법이다. 악법도 법이다. 이런 말이고요. 그 다음 너 자신을 알라. 악법도 법이다랑 너 자신을 알라. 이게 제일 유명하죠.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이 둘 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닙니다. 자, 너 자신을 알라. 이거는요.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었던 글귀예요.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델포이 신전에 그냥 적혀 있었던 글귀 너 자신을 알라. 그리고 이 악법도 법이다는 그냥 일체 소크라테스와는 관련이 없는 말이죠. 그냥 후대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면에서도 막 이렇게 반박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걸 봐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게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추측설도 있고,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에요. 얘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막 소크라테스의 명언이다 하고 막 악법도 법이다,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.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,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, 소크라테스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,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해냈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많이 알 수 있는 건 이 플라톤 때문이고요. 자, 소크라테스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고요.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막 웃었어요. 그러니까 웃었다는 말을 굉장히 막 곧 죽을 건데 막 곧 죽으면 막 심으러 가잖아요.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았어요. 그냥 막 기분이 좋았어요. 죽기 전까지는. 왜? 자신이 죽어서 신들에게 간다는 믿음이 굉장히 확고했고요. 소크라테스가 신은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. 사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보면 신을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아니토스나 멜라토스가 말하는데, 사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었어요. 신을 믿었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어떤 신이 있었다고 믿었고요. 소크라테스가 이 재판에 참여하기 전에도 자신의 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나쁜 짓을 하면 원래 하지 말라고 말해줬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럼 나는 이 재판을 내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요. 이 소크라테스는요, 인간이긴 인간인데 거의 신과 같은 경지에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. 이 진리에 대한 말도 그렇고. 자, 그래서 오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, 더 자세히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소됐을 때,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됐을 때 말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.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2개의 명언이 사실이 아님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소크라테스 많은 걸 배우셨나요? 네, 소크라테스에 관한 제3강 마치겠습니다. 오늘 날짜는 2016년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